오늘의 코인, 오늘은 토미님과 함께합니다. 토미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앵커님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긴장 반 설렘 마음의 마음으로 방송국을 왔는데 막상 와보니 대기실에서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고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TV랑 모니터 화면 속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뵈니 더 아름다우신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앞으로 또 저희 코너 새로운 네. 앵커님과 저의 좋은 네. 케미와 시너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따끈따끈한 산업 이슈들과 트레이딩 전략들 준비해 왔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토미님께서 따끈따끈한 이슈들, 직접 이 외국에 있는 기사들을 또 해석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까지도 오늘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전략들도 집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이 시간을 꼭 놓치지 않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이 친비트 발언을 한 것이 화제가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이 친크립토 상원 의원들이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이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규제 틀을 발표한 바 있었죠. 7일 포브스에 따르면 이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 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는 미국 내 최초로 이제 가상자산 규제 법안 틀을 공식 공개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 혼용됐던 용어가 통일되고 또 디지털 자산 등 미국 금융권 제도대로 편입이 되어 합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루미스 상원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이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들에게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며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 틀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시로 이제 해당 문건에는 이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발행자는 100%의 지급 준비금을 갖춰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어 이 가상자산은 전통 금융시장의 규제에 통합돼 기존의 조세 및 은행법에 기속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이 발표된 7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에는 이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여기서 말하는 Commodity Futures and Options Market CFTC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그래서 이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담당하는 규제 영역이 명확하게 이제 분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신시아 이 의원님은 어제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캐즘을 넘어섰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캐즘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이머징 마켓 또 새로운 제품 및 상품들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할 때 생기는 이런 일종의 진입장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어서 일반 대중들까지 사용하기까지 걸린 침체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크립토가 이제 우리 산업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었던 이런 기사였습니다. 사실 우리 암호화폐가 규제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가상자산이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가 강화가 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 금융시장에서의 인정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전통 금융기관을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은 큰 호재가 또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토미님? 네, 그렇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제도가 편입이 되고 어느 정도 규제가 마련되는 거는 뭐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명쾌하게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사실 오늘 지금 다뤄볼 기사를 또 보긴 봤습니다. 밤사이에. 포브스지에서 조사가 있었죠. 이 10만 장자도 아니라 100만 장자도 아니라 무려 억만장자들이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정말 핫한 외신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시장을 곱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본 투자자들만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 그리고 JP 모건의 제이미 CEO를 포함한 많은 기업가 및 재벌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포브스가 65명의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문에 따르면 이들 중 무려 30%가 암호화폐를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일반 투자자는 약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브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억만장자 중 약
18%가 자신의 자산 중 1% 이상을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자산의 절반 이상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진 않았지만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뭐 주식을라든지 투자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오미드 말레칸이라는 분이 이 억만장자들은 암호화폐를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억만장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암호화폐에 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또 토미님에게 정말 놀라웠던 부분들이 저도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사실 일부 브리핑에서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온체인 지표로 이제 바꾸긴 했었는데 정말 이 기사 같은 경우에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억만장자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돈에 관해서만큼은 잘 꿰뚫어 보시는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일반 투자자보다 높다라는 거는 우리 역시도 좀 넓은 마음으로 가상자산을 앞으로 그 전망을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여기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3명 중 1명이 비트코인 투자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주류로 들어왔다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포브스의 조사가 오늘은 좀 저희 마음을 굉장히 좋게 흔들어줬는데요. 이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그리고 나스닥, 코스피, 골드 비교와 좀 상관관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토미님에게 한번 설명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밑에 있는 빨간색 점들이 이 코로나 빔으로 인한 이 저점이 다 똑같은 시기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나스닥이라든지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19배가 오른 반면에 나스닥은 2.5배, 코스피는 2.3배가 올랐어요. 전 저점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되돌림 0.618 되돌림까지 비트코인은 떨어졌는데 나스닥은 0.5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코스피는 0.382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한 순차별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더 방어를 잘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다시 0.5 피보나치를 찍고 올라와 줬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그렇게 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커플링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나스닥은 오르는데 비트코인 같이 따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좀 더 단기적인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조금 더 비트코인 나눠서 제가 한번 어떤 기술적 요소들이 지금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저랑 이제 퍼즈님도 이 추세선을 자주 언급을 드리더라고요. 여기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 있죠. 여기에 계속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를 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지금 보시면 빨간색 상승 채널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하방을 이탈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은 떨어지고 있는 이 파란색 하락 추세선을 먼저 상방 돌파를 할 것이냐를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방송 나오기 전에 아마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들어가 보면은 해당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 4시간 봉 바이낸스 차트인데 요즘에 참 기영이 혹시 아시나요? 만화에 나오는 기영이? 네. 기영이처럼 생긴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바트 심슨이라고 하는데 기영이가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여기 사진은 사실 갖고 왔습니다. 자, 기영이 패턴이 여기 밑에 보이는 이 만화 캐릭터 있죠. 네, 네. 이 캐릭터인데 네. 이 기영이 패턴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가격을 이렇게 추세로 올려버리고 여기서 위에서 매물대를 쌓은 다음에 다시 내려버리는, 그리고 또 다시 올리고 또 다시 내리고, 이런 패턴이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흔한 패턴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일명 이제 세력들이 개미를 터는 패턴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무려 3차례나 이렇게 큰 봉우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위아래를 흔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위에서 만들어준 이 매물대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매물대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구간을 저희가 이제 좀 전문 용어로 POC,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 피볼러 N을 기준으로 그 전 기영이 패턴이 올라오면 거기에 맞고 떨어지고, 또 그 다음 또 새로 생성된 이런 매물대 POC 값을 보면 또 다음 기영이가 올라가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지금 또 이런 하락 추세선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할 수 있을지가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좀 마지노선 지지 구간이라고 하죠. 여기가 뚫리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가 28.5K에서 28.9K입니다. 이 빨간색 박스인데 여기서 이제 뭔가 신규 매수를 지입하는 전략보다는 여기가 이제 채널 하단이거든요. 여기가 뚫리면 뭔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매수 포지션이나 롱 포지션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가 뚫리면 이제 손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매도 포지션을 찾고 계시는 분들을 여기 뚫리면 좀 대응을 해보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취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밑에 제가 보고 있는 이 지지 구간은 27.2K에서 27.7K 보고 있고요. 더 큰 그림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습니다. 22K에서 23K 지지 라인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지의 여부가 앞으로의 시세를 좀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토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방송 출연하실 때는 그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음 방송도 꼭 주목을 하셔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돌파해야 할 방향이 28.5K에서 어느까지라고 토미님? 28.5K에서 28.9K가 이제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채널 상승 채널 하단인데 여기가 뚫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베어 플래그처럼 이제 이런 패턴이 또 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켜줄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5K에서 28.9K 선이 뚫리게 되면은 하방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아래쪽으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서 저희가 조금 숨죽여서 이 부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알트코인들 몇 개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웨이브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웨이브가 거래대금 순으로 상위에 있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웨이브를 들고 왔을 때 언급드렸던 이 저항 구간을 맞고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빨간색 바닥인 여기 9,400원을 지켜줄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9,400원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불안해 보여요. 여기가 뚫리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만약에 또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만약에 또 안 좋아져서 저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또 밑에서 대기해 볼 수 있는 좋은 제가 보고 있는 매력적인 지지 구간 혹은 매수 구간은 3,900원에서 4,9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이 전 천장인 14,600원을 상방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17,300원에서 18,300원 그리고 22,200원에서 23,200원 이렇게 두 개 보고 있습니다. 네, 웨이브도 한번 집어주셨는데 우선은 9,400원 선을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안착되어 있는 구간이 굉장히 약간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게 뚫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지가 나올지 뚫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저도 알 수가 없던 신이 아닌 이상. 네.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이제 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 반등이 나오면은 그에 맞게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뚫리면은 조금 네. 조금 좀 불안해진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웨이브에 관한 진단도 받아봤고요. 저희가 오늘 또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이 메탈에 관한 진단도 해주신다라고 하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메탈 일봉 업비트 차트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상승 채널을 기반으로 위에서는 저항을, 아래에서는 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채널을 지켜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가 뚫린다. 하방 이탈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하락세를 단기적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이 1,880원에서 1,980원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 여기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뚫리게 된다. 그러면 이 채널 하방 이탈을 하게 되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하락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손절가를 정하실 분들 여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떨어져서 이제 밑에서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1,350원에서 1,450원 그리고 790원에서 890원 이렇게 두 개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전 바닥 이 빨간색 선 있죠? 여기가 지금 2,430원 정도인데 여기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단기지 상승세를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위에서 대기해 볼 수 있는 이런 저항 구간들은 2,620원에서 2,720원 그리고 2,970원에서 3,07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메탈 역시도 이 하방 이탈을 하는 부분들을 좀 집어주셨습니다. 1880원에서 1980원 선을 뚫어지게 되면은 손절에 관한 좀 솔루션을 주셨는데 그만큼 더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라인이 좀 지지선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다도 궁금합니다. 에이다에 관해서도 한번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이다 이슈가 좋은 이슈가 떴었죠. 네. 그래서 에이다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 자 상승 세기가 보이죠? 여기 상승 세기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상승 세기 하단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뚫리면은 조금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고요. 알트코인들 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바로 위에 좀 큰 좀 중요한 이 하락 추세선이 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꼭 게다가 거기가 이 상승 세기의 상단이랑 또 겹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와도 900원에서 960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여기를 또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하락 추세선은 상방 돌파를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상승세를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위에서 대기를 해볼 수 있는 지지 저항 구간은 1,200원에서 1,060원, 1,200원에서 1,26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에이다도 이 전 바닥 지금 현재 바닥인 970원, 죄송합니다. 570원이네요. 570원은 하향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밑에서 대기해 볼 수 있는 지지 구간들은 400원에서 460원, 그리고 250원에서 310원인데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900원에서 960원의 저항을 뚫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뚫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가격 시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하나 정도는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라나에 관한 것들도 간략히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솔라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엄청 크게 보면은 이 하락세기가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더 작은 이제 관점,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이 파란색 하락 채널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방 돌파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매수 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거기를 어디를 돌파를 해줘야지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안착을 해줬고 좀 더 안심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57,500원에서 62,500원 여기 보고 있고요.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하게 해준다면은 더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위에서 제가 또 지켜보고 있는 저항 구간들은 73,300원에서 73,800원이고요. 93,000원,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 너무 조그맣게 써가지고. 73,000원에서 78,000원, 그리고 93,000원에서 98,000원 이렇게 두 개 저항 구간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얘는 좀 다른 애들과 다르게 저점을 뚫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저점을 뚫고 내려오면은 여기 밑에 이 세기 하단 부분인 34,000원에서 39,000원 지지 구간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솔라나 같은 경우도 보유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어디가 바닥인가를 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좀 집어주실 거죠? 그렇죠. 네. 네, 계속해서 한번 집어주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런 박스들을 통해서 네. 프라이스 액션 나올 구간 드렸잖아요. 여기가 항상 100% 반등이나 저항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들어가시더라도 손절하고 익절 구간 손익비 맞게 트레이딩 셋업 잘 설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